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달변이고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진술서로 가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는 굉장히 막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뭐 죄 없다, 뭐 나의 결백을 밝히겠다 이래요. 그런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저 서면으로 된 거 몇 장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얘기를 많이 하면 실체가 드러난다. 예, 뭐 그동안 뭐 언론에서도 취재를 통해서 대략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명쾌한 해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당당하면 아주 명쾌하게 다 이야기하고 근데 앞뒤 말에 전혀 모순이 없다면 누명이었고 그것을 벗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벌써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저번에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그 3번도 그래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말끼리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은 거죠. 본인도 법조인이지만 예. 옆에 이제 많은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은 그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도 또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그분들한테 조력을 받은 것이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을 줄여라. 서면으로 가름하자. 결국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 범죄 사실을 숨겨서 어떻게 넘어가 보자.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예. 그런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홍천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번에도 그 수사팀에서 그 질문지를 250쪽 정도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250쪽이면 뭐 정말 시시콜콜 탈탈 털어서 다 묻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질문지가 250쪽이라면은 답을 어느 정도 해야지 비교적 성실한 답이라고 검사 입장에서는 볼까요? 아니요 뭐 미절구절 그 질문은 틀렸다 맞았다 뭐 아니 지금 예로 든 거는 그건 아니다 뭐 네. 어쨌든 육하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뭐 좀 원래는 맞죠. 그렇지만 앞뒤 말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진술서로 대신한 그러니까 것이다. 너는 모르라 나는 진술서로 답한다.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주 나오는 뭐 금태섭 의원이 예전에 이제 수사 잘 받는 법 써가지고 가면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죄를 증명해야 유죄인 게 아니고 검찰이 유죄를 증명해야지 유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괜히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밝혀내봐 예. 라고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연인이 아니라 야당 대표고 대선 주자를 지낸 분이니까 그럼 장외에서는 보십시오. 내가 결백하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내 무결하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 거다, 뭐 윤석열 거다, 뭐 정치 탄압이다 하는데 들어가면은 검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는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때 20억 받았다. 그때는 장외 전략이 같은 거예요. 그 장외에서 정치로 돌파하고 검찰한테 나 20억 받았는데 어떡할 건데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당에 3천억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찰도 어떻게 못 건드리는 거죠. 그 전략이 일치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일 계속되는 딜레마는 이 전략이 다르고 그게 국민들한테 너무 잘 보인다라는 점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전에 원내 인사들하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장내외 전략이 다른 건데 장경태 의원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다라고. 자신감이 좀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요. 자신감? 뭐 검찰이 지금까지 작년 뭐 추석 전부터 소환해서 이미 뭐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편지를 보낼 것이냐. 모두가 다 정말 우리 대표가 억울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편지 안 보내도 당원들이 다 알아서 나설 텐데 왜 편지를 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장동의 경우에는 워낙 사건도 복잡하고 무허가 증거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백현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교적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해야 한다라고 국토건설부가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했고 국토부에 저희한테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다양한 문서들은 우리가 꼭 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저기에 의해서 해라. 알아서 김씨의 해라. 뜻대로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서들도 나왔고요. 거기에 반해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를 탓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공공 환수를 했다고 그렇게 대장동에서는 자랑했습니다만 네. 여기의 경우에는 왜 도시개발공사를 안 넣고 뺐느냐. 이것도 결국 이재명 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